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몸을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호전 반응, 즉 명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상정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전 반응이 일어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가 왔어요. 감기가 걸리면 바로 우리 몸에서는 효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 몸의 체온을 좀 1도 정도 올리게 됩니다. 37.5도까지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7도 올리게 되고 어떤 분들은 통해서 더 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39도까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날 때 갑자기 막 열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일단 아이를 싣고 응급실에 가게 되죠. 그럼 응급실에 가게 되면 그 아이에게 간호사들이라든지 전문의 의사들께서 하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약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활짝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겨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뭘 해줘요? 거저에다가 가산화수소, 즉 알코올이죠. 알코올을 체내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럼 알코올이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열이 알코올과 함께 빠져나오게 되면서 열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열을 올리는 과정도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체열을 검사하는 거예요. 체온을 검사해서 37도, 37.5도까지 넘어가는 사람들은 검사를 하게 되죠. 근데 37도를 미만인 사람은 그냥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열을 올리게 된다. 그 열을 올리는 방법이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오는 일상에도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가래가 많이 나와요. 평소에 안 나오다가 가래가 나올 수도 있고 감기는 아닌데 콧물도 나오고. 근데 갑자기 또 어떻게 정상적이었는데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내 몸속에 독소 노폐물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독소를 내 몸에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시켜서 바깥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성질. 그래서 일상에도 우리는 호전 반응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설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설사가 나와서 병원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제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라고 생각을 혹시 상한 음식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걸 가지고 병원을 가서 약 처방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우리 몸이 좋아지려는 과정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콧물, 기침, 설사 이런 것들은 다반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했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그동안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바빠서 우리 몸 스스로가 챙겨보지 못했던 것들이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다가 보니까 우리 몸이 좋아지려는 과정에서, 즉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은 정의를 바라보면 질병으로부터 극복하지 못하는 몸에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성질이, 극복하려는 성질이 그 도중에서 나타나는 게 명현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부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볼 거냐 저거를 볼 거냐. 그래서 우리 몸이 내가 오늘 상한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나를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바로 설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설사가 나온다. 그래서 내 몸에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배출하려고 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각자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구토 증상. 자, 속이 니글니글하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확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토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올라올 것 같은 느낌, 미식거림, 막 매식거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구토 증상. 그리고 발진. 피부에 그냥 막 뼈다귀처럼 애가 벌겋게 올라온다. 두드러기처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움. 그리고 속쓰림. 자,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설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나올 수 있다. 저 구토, 토하는 사람, 메스꺼움, 막 그리고 설사, 그리고 어지럼증. 막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단식을 할 때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다 각자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내가 위염이나 위궤양,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으로 막 신물이 넘어와요. 그리고 속쓰림이 많이 온다. 막 따가워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위가 평소에 안 좋았구나.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염증을 없애기는 과정에서 내 몸에 위산을 과다 분비하는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속쓰림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벽에 우리는 위 속에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벽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게 헬리코박터균인데 이것들을 균을 갖다가 쫓아내기 위해서는 표면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표면으로 밀려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오면서 우리의 위염이 딱쟁이가 앉아 있는 것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위산이 묻어버리니까 막 엄청나게 속쓰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몸에 맞다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위산이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 놨기 때문에 위산의 이 속에 위산의 농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위산의 농도를 떨어뜨려 줄 수 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음식이 짜요. 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희석을 하면 덜 짜듯이 우리 몸에서도 위산의 농도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약간의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리고 물을 많이 먹어서 희석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염, 위궤양이 있는 분은 두유나 우유를 한 잔씩 먹어주시면서 단식을 연결해가지고 위 속쓰림은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토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이분도 위하고 우리 소화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 즉 특히 간 기능에 좀 떨어지신 분들이 구토 증상을 많이 일어납니다. 막 올리는 거죠. 왜? 자,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조직을 태워서 가지고 내 몸을 분해해서 내 몸의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불필요한 걸 분해하다 보면 그거 평소에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이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자, 감싸고 있는데 이 감싸 안에 있는 것들이 독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독을 제대로 못해요. 간 기능이. 해독을 못하기 때문에 막 올리려고 막 메스꺼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구토 증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런 분들은 조금 시간은 늦어질 수 있지만 조금씩 뭔가를 함께 먹어주면서 하면은
먹어준다라는 것은 일부 소화 에너지를 쓰고 대사 에너지를 조금 덜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 청소를 안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단식을 또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가 있다. 자, 그럼 발진은 뭐냐? 대부분 발진은 간 기능과 림프가 막혀서 내 몸에 하수구가 막혀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피부로도 밀어냅니다. 그래서 피부의 독소가 땀으로 나오면서 밀어내면서 그 독성이 내 몸의 피부 세포를 손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손상이 됐으면 세포는 다시 재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왜 내가 가려움증이 나오느냐. 그래서 가려움증은 다 어디로 나와? 우리 림프가 흘러가는 공간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겨드랑이, 그죠? 목 주변, 그리고 사타구니. 뭐 이런 데 많이 나오고 덩어리 쪽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림프가 흘러가는 공간. 그래서 어떤 심한 사람들은 온몸에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발진이 나오는데 내가 가렵냐라는 것은 세포가 재생되면서 나타나는 과정이 가려움증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방에서 식재료를 장만하다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손을 베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에 보면 피가 나죠? 피가 나는데 따로 안 해도 우리 몸이 알아서 지혈을 했죠? 지혈을 하고 내가 나면 거기에 뭐가 앉아요? 딱쟁이가 앉게 됩니다. 피부가, 세포가 부활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딱쟁이가 앉아요. 그러면 딱쟁이가 앉은 순간부터 내 그 부위가 상당히 가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긁다가 보면 딱쟁이가 떨어져서 피가 다시 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내 몸에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 가려움증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몸에 나오신 분들은 냉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차갑게 들어가면 모공이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독소 노폐물이 덜 빠져나오게 되니까 피부세포가 손상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가려움증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심한 데가 있을 때는 냉욕을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얼음찜질을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신 분들에게 여기에 좋은 피부를 빠르게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하나의 물질을 하나 선별해서 줄 거예요. 그거를 잘 뿌려주시면 빠르게 재생을 하는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 몸의 독소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불필요한 걸 피부로, 땀으로 뽑아내는 건데 이걸 근본적으로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열심히 에너지를 써주셔서 안에서 내 생명 에너지를 써버리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다. 즉 운동을 많이 해달라. 운동을 많이 해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움증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발진과 가려움증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게 되고요. 속쓰림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설사.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장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주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장내에 부패하게 되잖아요. 장내 부패가 일어나면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독성이 있으면 우리 장점액이라는 걸로 피부로 싹 감싸게 됩니다. 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가 집에 도배를 해놨는데 그게 곰팡이가 쓸었어요. 보기가 싫어요. 전체 다 도배하려니까 돈 들어가요. 그럼 부분적으로 도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곰팡이균을 보이지 않게 막을, 즉 다른 똑같은 도배지로 감싸듯이 우리 몸의 장벽에도 그렇게 커튼을 치듯이 장점액으로 해서 피부를 막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 막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식을 통해서 그거를 분해시키고 있어요. 닦아내고 있어요. 그게 닦아나니까 예전에 장내 안에 쌓여 있는 염증과 독성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게 독이 되겠죠. 그 독이 내 몸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설사를 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려고 설사를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설사병이 걸리면은 말할 기운이 없어요. 말할 기운도 없고 움직일 기운도 없어요. 탈수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절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단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방법은 설사가 나와서 내 몸에 귀찮기는 하지만 탈수 증상은 없다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말할 기운도 있고 활동할 수도 있고 기운도 있는데 단지 내가 이것들이 줄줄줄줄 나오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함을 느낄 뿐이지 그런 탈수 증상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럼증 같은 게 나옵니다. 어지럼증 같은 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우리 몸의 인체 에너지 대사 원리에 의한 어지럼증입니다. 평소에 우리 몸에는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로리를 대주지 않으면 우리 몸 스스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아껴 써야 되는 거죠. 즉 우리 일상생활에 돈이 없으면 자 누군가의 매일매일 들어오는 월급이 있는데 그 직장을 잃어버리면 월급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생활비를 평소처럼 쓸 수가 없듯이 우리 몸에도 음식을 잘 먹어서 우리 몸에 매일매일 필요한 칼로리가 들어왔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칼로리가 아주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의 뇌에서는 이게 내 몸에 균형이 깨졌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제대로 들어올 때까지만큼이라도 내 몸에 있는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껴야 되겠네. 그래서 어지럽게 에너지를 아끼게 하기 위해서 어지러움증을 유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지럽다고 해야 내가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기운 없게 해야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증상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단식을 하는 날 첫 번째 문제로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간 기능이 많이 안 좋구나. 그래서 우리 몸에 또 막 계속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졸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품이나 졸음이 나오는 거는 간이 해독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호전 반응에 대한 것들은 서점에 가면 약 3, 4천 원을 주고 명현 반응, 호전 반응 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내 몸에 이런 증상이 나왔을 때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내 부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명현 반응과 호전 반응은 절대 내가 건강한 몸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각자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내가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서 약을 먹었다든가 진료를 받았다든가 그렇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 부위에 똑같은 증상이 나오는 게 명현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단식을 해서 3일차, 4일차 이렇게 됐을 때 주로 호소하는 것들이 두통이라는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 통증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두통은 일시적으로 혈액을 정화하기 위해서 내 몸에 불필요한 조직들을 분해해서 다 어디로 가요? 혈관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액이 탁해지기 시작을 해요. 일시적으로. 탁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음식을 안 먹어주니까 혈액이 빨리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약들은 식후 30분 후에 먹으라고 하지만 혈액약만큼은 식전에 먹거나 식후 바로 먹으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는
이완과 수축, 즉 연동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가 혈액에 의해서 이완과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모든 오장육부가 연동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의 숫자가 빨라진다. 그런데 이렇게 빨라지니까 혈액 속에 산소와 함께 공급이 되니까 두통이 없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혈액순환이 빨리 안 되고 탁해지니까 혈액이 천천히 돌아가니까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통이 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움직여서 혈류를 빠르게 돌려줘야 운동을 해주시면 운동을 하는 동안만큼은 두통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넘어가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자, 대부분 어디에 나타나요? 내 몸에 어깨에 석회가 많이 끼어 있는 분들, 이 석회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깨 통증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관절염이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염증세포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통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면역이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이해해 줘라.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할 때는 우리는 뭘 하고 수술을 해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수술할 때는 내가 아픈 줄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술을 할 때는 아픈 줄을 모른다. 그런데 그 마취가 깨고 나면 우리는 통증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낍니다. 그래서 아파야 낫는데 통증을 너무 참기 어려웠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는 뭘 먹어요? 진통제를 먹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은 원래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은 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자연 치유를 하였기 때문에 통증이 난다고 해서 두통약이라든지 그리고 통증약이라든지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하면 그것 또한 약은 안에 50% 이상의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3, 4일 정도 그 통증을 참으면 조금씩 완화되면서 내 몸의 통증이 가라앉는 것들 이해할 수 있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환부에 따라 항부의 깊이에 따라 짧게는 1시간, 보통적으로는 3, 4일, 그리고 아주 길어야 한 부위에 열흘 이상씩은 똑같은 증상은 나오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 호전 반응들, 명현 반응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